신용이라는 그리고 또 이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나니까 시장이 좀 가뿐해졌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그 어려운 일이 나한테 발생을 했다면은 상당히 이 하락 국면이 힘드실 테지만 이제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반등하는 우리 증시 오늘 뚜렷하게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확실히 2350선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2320선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아찔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1% 정도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1%까지 올랐다가 위아래로 1%가량 열어두는 어마어마한 변동폭을 동반한 그런 하루입니다. 하지만 마감은 기분 좋게 고점 부근 될 것 같은데요. 예상지수 보겠습니다. 1.11% 오름세 보여주면서 2383, 2383.47포인트 선, 전거래일 대비로는 26포인트 끌어올리며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거의 한 60포인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20에서 2380선대 라인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전약 후 강의 모습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동안에 깊게 빠진 만큼 또 반등 탄력도 상당히 강한데요. 2.54%의 급반등입니다.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끌어올리며 780선 라인 회복이 됩니다. 783.0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점이 물론 뭐 급증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거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플러스권,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오늘 장에는 약 2천여 개에 육박하는 종목이 상승세에 동참하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는 자동차만 안 좋습니다. 현대기아차, 중국산의 전기차, 이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1% 안팎으로 밀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강부학권 정도, SK하이닉스 2%권,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3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2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조 1천억 원대였는데 거의 뭐 부합하는 수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퍼런스 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나타나면서 포스코홀딩스 실적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이 종목이 5% 가깝게 오르면서 오늘 47만 4천 원에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강한 톱10 내의 종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뚜렷한 뉴스가 뭐 나왔던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유럽 최대의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과 바이오테크 기술 지원을 한다. 뭐 이 정도의 뉴스 있는데요. 현재 5%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입니다. 네이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주 소식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4.6%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와보시면은 여기도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다만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실적 발표 좀 있는데요. 포스코 DX 현재 부진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2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90%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현재 주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나 봅니다. 하락으로 전환돼서 약 2%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키워드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거래소 종목이 JS 코퍼레이션인데요. 의류 그리고 핸드백 이쪽으로 석유 의류 쪽 도소매하고 OEM, ODM 하는 업체입니다. JS 코퍼레이션 호실적 내놓으면서 현재 상한가 바로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정도 늘었는데 JS 코퍼레이션 바로 실적 모멘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 칩셋미디어입니다. 2시 구간대에 실적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실적 나온 이후에 급등입니다. 현재 2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30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쪽 어디서 좀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체크는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칩셋미디어 오늘장에 25%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상한가 종목이 총
네 종목 있습니다. YTN 인수 모멘텀 받으면서 현재 YTN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강세의 위지트 상한가, 사우디 모멘텀 히림,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 신신제약 이렇게 네 종목이 다 이유 있는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오전장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럼피스킨이라든지 그리고 또 몇몇 종목군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더 하지 싶은 마감입니다. 이렇게 반등 이제 막 시작했는데 끝나려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주 중반과 후반 하락하는 추세였다면 뭔가 좀 두려웠을 텐데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주 후반의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간밤에 미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여줬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띄었죠. 특히 우리 증시 많이 강했고요. 일본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2%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3만 1000선이 회복됐다라는데 의미가 있겠죠. 31,062.35엔에 일본 증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조금은 반등하려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오후장에 확실히 좀 반등 탄력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국 증시도 저평가 매수 기회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면서 중국 증시도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다네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팬데믹 때보다 현재 이 3천 라인을 깼다라는데 시장을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유 투자회사 ETF 매입을 하는지 마는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TF 만약에 매수 들어가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도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고점을 높입니다. 0.84% 오르면서 2,964.73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0.66% 오름세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야간 선물 쪽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도 나스닥 기준으로 0.5% 오름세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 오를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더하는 요인이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원달러 환율,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직전 고점인 1363원을 뚫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꺾이는 모습이죠. 특히나 오늘 134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10원 60전에 하락입니다. 그래서 1343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지겨웠던 하락의 끝이 다가온 걸까요? 전약 후강 뚜렷하게 나왔지요. 오전장만 해도 싸늘하게 식어갔던 분위기가 오후 들어서는 확실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 마감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1.12% 상승폭도 상당히 좀 나왔죠. 포인트로 26포인트를 끌어올렸고 거래대금도 더 붙었습니다. 8조 원 가까이 집계가 됐고요. 종가는 2383.5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10시 35분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2326포인트 저점 나왔고요. 그 뒤로 빠르게 좀 말아 올리면서 낙폭을 다 순식간에 줄여냈습니다. 점심쯤에 잠깐 쉬어주다가 1시 이후에는 다시 크게 올려주면서 2380선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직도 좀 파는 분위기였는데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리는 모양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1,53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려냈습니다. 350억 원 정도 순매수였고요. 개인 사들였죠. 714억 원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장 오랜만에 상승업 쪽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급등 마감이 됐죠. 이 바이오투톱이 급등 마감한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 2.9% 오르면서 3%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솟구치면서 업종 지수를 올려주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강한 모습이었죠. 2.53% 상승을 했습니다. 모처럼 네이버가 시원하게 오르면서 오랜만에 업종 지수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이 1.84%, 기계가 1.79%,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강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역시 어제처럼 이 금융 쪽이 흔들리는데 보험업 쪽이 좀 뚜렷하게 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험이 1% 가까이 낙폭을 보여줬죠. 0.99% 밀렸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밀리면서 운송장비 떨어졌습니다. 오늘장 운송장비 업종 0.6%대 약세였고 전기가스 업종, 에너지 종목들이 주춤을 하면서 업종지수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죠. 0.4% 밀렸고요. 통신이 0.05% 하락, 그리고 유통은 0.02%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주들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 크게 고전하다가 낙폭을 그래도 다 줄여주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고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0.15% 올리면서 68,500원에 장 마쳤고요. SK하이닉스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더 크게 좀 올라줬네요. 2% 넘게 올랐습니다. 126,8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사실 오전장만 해도 여전히 분위기가 좀 냉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점 잡고 점차 들어 올리더니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은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LG엔솔과 화학이 2%대 강세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 2.75% 올렸고요. 아래쪽에 LG화학도 역시 2.29% 올리면서 49만 2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삼성 SDI 역시 최근 장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세죠.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1.27% 올리는데 그쳤고요. 48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죠. 우려했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우려했던 점이 털어내게 되면서 급등을 연출하게 된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무려 4.6% 올리게 됐습니다. 4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1%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30만 5천 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장 보시면 바이오투톱의 활약이 컸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유럽 최대 바이오 헬스케어 벤처 캐피탈인 이 쿠르마 파트너스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졌죠.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5% 넘게 크게 올렸습니다. 73만 8천 원에 장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셀트리온으로 가보시면요. 셀트리온 그룹은 역시 합병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골다공증 치료제 시밀러의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상승 탄력이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6.76% 급등이죠. 15만 원을 뚫어내면서 15만 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네이버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사우디에서 1,000억 원대 디지털 트윈 사업의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네이버 모처럼 5% 가까운 급등 흐름 연출되면서 18만 7천 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가 좀 아쉬웠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약세였죠. 현대차부터 일단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18만 2,800원에서 장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기아도 역시 나란히 1% 밀렸습니다. 8만 2,100원에 장 마쳤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약보한 마감이 되면서 21만 7,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크게는 이 사우디와 우크라이나 두 가지로 풀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우디의 네움시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종목들이니까요. 둘 다 같이 포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동 쪽 사우디부터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사우디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네옴시티 기대감인데 어제 상한가 나왔던 코오롱 글로벌이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면서 활약상을 보여줬는데 윗골이 좀 제법 달았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11% 그래도 크게 올리면서 장 마쳤죠. 16,74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히림인데 어제 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유독 좀 빠졌던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히림이 사우디 투자부 그리고 현대건설과 3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이런 호재가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터졌습니다. 결국 그대로 유지했죠. 1,420원에서 급등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사우디 자프라 프로젝트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보다도 현대리바트 이쪽이 더 돋보였습니다. 지난해 자프라 가설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윗골이 좀 꽤 달았습니다. 현대리바트 보시면 8% 올리면서 거래 마쳤죠. 8,3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우디의 고압 차단기 공급 계약 소식을 밝혔던 HD 현대일렉트릭 5짝의 강세를 보이면서 7% 이상 크게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가보실 텐데요. 오늘 장 떠들썩했던 푸틴의 심정지 보도가 이 관련주들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대감, 자연스럽게 재건 기대감이 나오게 되니까요. 관련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요. 삼부토건 12% 크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해인과 다스코도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한미글로벌과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는 강했는데 윗골이 달면서 3%대 올리는데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강세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여러 눈에 띄었습니다. 유신 같은 종목도 강했고 데모도 급등 마감이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급등 마감하는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사우디 협력 기대감으로 어제장 특히 강세를 보였던 방산주들이었죠. 이쪽은 오늘 일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주들 일단 사이즈별로 이 하락폭이 좀 결정이 됐는데 큰 종목들이 낙폭이 좀 덜했죠.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 LG 넥스원까지는 2에서 4% 낙폭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입니다. 휴니드와 퍼스텍 이쪽은 7, 8%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인데 빅텍과 스페코 이런 종목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아주 컸던 하늘단조죠. 내려갈 때는 더 크게 내려갔습니다. 하늘단조의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의 상승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상승 탄력도 아주 큰 폭으로 확인이 됐죠. 전장 대비 2.7%를 올렸고요. 포인트로 21포인트 상승입니다. 종가는 784.8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거래소와 좀 마찬가지였죠. 10시 반에 750포인트까지 빠르게 밀어버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점 잡고서는 정말 빠르게 올려주는데요. 후반까지 계속해서 쭉쭉 올려줬습니다. 결국은 780선까지 올려놓고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도 사들였고요. 특히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붙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905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2,300억 원대의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개인이 뚜렷하게 좀 팔았습니다. 3,300억 원 이상 개인은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처참했던 2차전지 대표주들이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5, 6%씩 급락이 오늘 장에서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저점 잡고 나서 빠르게 올라서더니 결국 상승으로 돌렸고요. 상승 탄력도 더 붙여갔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새는 이 포스코 DX 정도만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1% 올렸고요. 에코프로가 3%대 올리면서 75만 2천 원에 장 마치게 됐죠. LNF도 보시면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3%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15만 8,400원이죠. 16만 원 근방까지 도달했고 포스코 DX가 최근 들어서는 앞서 이미 크게 올렸던 종목이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실적 나왔는데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고 하지만 주가는 약세였죠. 2.6% 내리면서 5만 원대 아래에서 종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강했는데요. 알테오젠만 소외가 됐고 세리트론 형제들 그리고 HLB까지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했던 게 엔터에서 JY펜터죠. 종가 좀 보시면요. JY펜터는 4% 올리면서 106,500원에 착 마쳤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HPSP죠. 5%대 급등했습니다. 35,000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에 이어서 ARM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 즉 PC용 칩 제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호재성 이슈도 있고요. 시장에서 상승 에너지가 나오면서 주도주 성격의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세 나왔죠. 거래소에서는 미래산업 13% 급등했고요.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정도가 강세가 나왔죠. 그리고 호실적 나왔던 칩셋 미디어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클린룹으로 올해 주가 급등세 보여줬던 KN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장 14% 급등했고요. 소재인 덕산테크피아 마찬가지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나 두산테스나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이쪽도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강세도 덩달아 나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딥노이드와 크라우드웍스, 호란 테크놀로지까지 대표적인 종목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주 미디어주들 보겠습니다. 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이 민영화 관련해서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종 낙찰자로 유진기업이 선정됐다는 소식. 이에 따라서 YTN이 상한가 기록이 됐고요. 미디어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YTN 상한가로 결국 거래 마쳤고 KNN이 20% 강세 마감이 됐죠. 이 밖에 IMBC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디지털 조선이나 SBS 콘텐츠허브,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진기업 장중에는 급등하는 흐름이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2.8% 상승에 그쳤죠. 3,6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